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최재형, 그 다음에 윤석열, 추미애, 송영길 이런 분들이 방금 한마디씩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야권에서 말이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번에 대선에 뛰게 하려고 제일 앞장서신 분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야권의 인사들, 그리고 또 이 지인들, 또 이 가족들, 이런 분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에야말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권에 출마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방금 이 야권에 있는 핵심 인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얘기는 중앙일보에 알려준 얘기입니다. 나라를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는 쪽으로 결심이 기운 것 같다. 그리고 7월 말이나 8월 초가 아니라 이보다 더 빨리 이달 안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최 원장은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요, 정권 교체를 위한 힘이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권은 물론이거니와 법조계 또는 전직 관료들 중에서 굉장히 많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야당에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모든 분들이 야권의 지금 즉 국민의힘 당 밖에서 이 잠룡으로 거론되는 분들, 이제 8월달 안으로 좀 빨리 좀 들어와라, 이런 입장을 이준석 대표 계속 내고 있죠. 특히 이준석 대표는요, 빅텐트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성한 대선 주자들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문정부 심판을 내려야 된다,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고요. 최근에 또 이 김기현 원내 대표의 경우에는 최재형이든 김동연이든 윤석열이든 모두 들어오면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정치권의 진입, 윤 총장 측에서는 이달 말 안으로 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즉 이 전국 각지의 선택은 꼭 뭐 서울, 대구, 부산, 광주 큰 대도시만 가는 것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국민을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을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나온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입장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 피로도가 윤석열 총장의 말하자면 정치 참여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 차원에서 이 최 원장과 가까운 사람들이요, 이리저리 이제 찔러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정치 결단의 시기가 빨라져서 이달 말 안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야권 주자로 윤 총장이 물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는 있지만은 최 원장 삶의 궤적, 집안 내력 굉장히 우량주인 것은 맞다. 그래서 의원들 관심이 많다라고 지금 야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힘을 함께 보탠 뒤에 설령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총리 같은 거 하면 좋지 않겠느냐, 굉장히 잘 감당해낼 것이다, 이런 또 이 평가를 내놓는 전현직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최 원장이 깃발만 들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이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는 친구를 업어서 등록시켜가지고 서울법대 같이 다니고 또 40까지 같이 합격한 이런 이 변호사, 이 정명훈 변호사로 알려졌죠. 강명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대선 지지 모임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입양한 아들 또 있고, 또 이 부친이 우리 6.25 때 대한해협 해전에 참전했던 그런 또 이 일화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보수의 노블리스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원전 라인들이 정치판에 뛰어들 경우에는 굉장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그리고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원전, 울산 울주의 세울 원전, 그리고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 즉 원전이 있는 해안 지역 중심으로 해서 최 원장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금방 내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상 이렇게 한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치판 진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견들도 이 최재형 감사원장 주변에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명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지지 모임이 지금 결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등판을 위해서 그야말로 무대 뒤에서 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도 바로 앞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최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고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드러난 이 문장상으로 보면 일관성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을 좀 쪼우는, 압박하는, 뭐를 위해서 8월달 본인이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타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압박, 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당의 지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일례로 우당 이회영 선생의 개관식에 갔을 때 언론 대응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미숙하다. 그리고 전장이 바뀌면, 즉 정치 상황이 지금 급변하잖아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판이 바뀌면 윤석열 총장 지금 발광체에 불과한데, 반사체에 불과한데 아직은 발광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경제 같은 것이 큰 이슈가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빨리 입당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현재 이 프레셔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시종일관 분석해 왔잖아요. 이준석 대표, 이거는 이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거, 지금 판이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야권의 판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른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야권의 뭐라 그럴까요? 이 판의 심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이번에 돌풍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중심 인물이 되고 있어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됐던, 당 또 밖에 있는 김동연이든 최재형이 됐던, 당 안에 있는 누가 됐든 간에 좀 세게, 그립을 세게 잡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의 생각과 똑같은 그런 이 감이 윤석열 총장 측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동훈 대변을 통해서요,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 강한 메시지는 워딩도 그렇고요,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짧게 마지막 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양하게 해석해요. 상대방의 의지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짧게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방금 이동훈 대변을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몇 마디 되질 않아요. 첫째, 여야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여기서 여야 협공, 여당의 협공은 엑스파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가족 의혹 수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별건 수사까지 하다가 그 수사를 받은 사람이 난리를 치니까 그 수사관을 교체까지 하는 그런 해프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야당 협공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누구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우선 버스 타라, 안 타면 당신 손해다, 그리고 지금 타는 것도 너무 늦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려면 결국 국민의 힘으로 두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는 캠페인 중안에도 15난장 우리 장모가 말하자면 부정한 것이 없다, 이 얘기를 두고 만약에 부정한 것이 나오면 나는 너를 못 도와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하라, 너 검사 아니냐, 이런 입장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비판의 회초리를 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갈 길만 가겠다, 내 할 말 일만 하겠다예요. 이가 결정적으로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내 갈 길은 뭡니까? 지금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까지 가는데 중도 보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 진보까지도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집권이 됐을 때 지금 여소야대가 심각한데
여대야소가 심각한데 말이죠. 왜냐하면 180대 100석이잖아요. 이거 내가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탈진보층, 즉 반문재인으로 돌아선 탈진보층까지 끌어안겠다. 이게 본인이 가는 길이고 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갈 길이고 할 일은 뭐냐. 6월 말에 나는 정치선언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치선언, 대권 선언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알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얘기를 듣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국민의힘에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태섭이라든가 김종인 이런 분들을 만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당선된 걸 축하한다라는 문자를 보냈지만은 직접 소통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기분이 나쁠 것이고 또 마치 윤석열 총장이 한 수 아래인 것처럼 왜 너 나한테 전화 안 하느냐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준석 생각 여기에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불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y way를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여기서의 큰 정치 시작은요 정권 교체예요. 그 다음에 국가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그 다음에 복지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큰 정치, 국민이 가리키는 정치 이거는 실망한 정치잖아요. 분노의 정치잖아요. 지금 이 분노를 담아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당 시기에 관해서는요 더 말씀드렸다. 다 말씀드렸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 이 얘기는요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버스를 8월달까지 한다 하더라도 내가 꼭 탈지 안 탈지는 상황판 즉 정치판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압박하지 말아라.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내놓은 일정과 그리고 이 정치 참여 그리고 이 지지 기반 그 다음에 대선의 전략적 측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 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일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야권 특히 이준석 대표의 압박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강한 신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새로운 용어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보수와 중도와 탈진보의 힘을 합쳐서 압도적 정권 교체. 그래서 윤석열 총장 하면요 이제는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말로 윤 총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추미애가 말이죠 윤 총장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지금 뜨는 게 또 뭐 있어요? 추미애가 뜨고 있어요. 지지율 5%를 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들의 세계에서는 추미애 당신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고 있잖아요. 곧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늦어도 이번 주 아니면은 뭐 이번 주 다 갔으니까 내주 중에는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출마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뜨니까 추미애가 나오니까 너무 잘 됐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발 좀 추미애 나와서 윤석열 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 이거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야권에서는 변변한 대권 후보 하나도 없는데 한마디로 껌 잡는 내가 제일 무서운 것 아니냐. 윤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휘 감독을 해봤기 때문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대통령 되는 걸 막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물음과 관련해서는요 윤 총장이 본선 무대를 끝까지 뛸 수 있겠느냐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검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가지고 있는 X파일과 관련해서 이 추미애 장관이 X파일을 윤석열 총장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X파일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다. 송영길 대표가 무슨 말씀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또 지감독자로서 윤 총장을 잘 알고 있다는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추미애 재밌어요. 예,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추미애가 나오면 나올수록요. 조국이 나올수록 우리의 분노는 결국 심판 선고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지금 현재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여기에서 정권 재차출하자. 그러려면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년은 집권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네 즉 민주당식 정치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는데요. 이 20년 집권론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국민에게 굉장히 오만하게 비치고 우리가 20년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당내 민주주의 소통 부족 때문에 민주당의 당신과 그리고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우리 정치부터 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관 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바꾸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때리고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도 때리면서 본인의 이 독자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공간을 확보해 나가려는 시도의 일환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대표가 아니라 지금 차차하기를 노리고 있어요. 2027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비문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친문들은 고립되는 추세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친문 강성파들은 고립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친문 강성파가 아닌 비문 진영이 훨씬 넓다. 이 넓다는 얘기는 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많은 비문 진영을 끌어안아야만이 민주당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는 길이다. 이런 인식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임종석, 현재는 비서실장을 마치고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임종석이가 최근에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군 포로들이요, 이 법원으로부터 이 배상금 국가가, 정부가 내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북한 정부가 물어줘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 판결을 받은 바 있어요. 작년에 4,200만 원을 북한 정부가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북한 정부가 낼 돈 한국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임종석이가 지금 대표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협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인데요. 여기에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문협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27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23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지난번에 박왕자 씨 사건이 났을 때 2008년도에 그 당시에 대북 송금 조치를 딱 막아놨어요. 대북 제재 차원에서. 그래서 북한에 돈을 못 보내고 있어요. 이 중에서 말하자면 국군 포로 쪽에서는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 5억 정도가 됩니다. 4,200만 원, 두 명이니까 한 1억이 좀 안 돼요. 근데 이 돈을 안 내려고 꼼수로 23억 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어요. 23억 원 어디서 나오면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북한 중앙방송 그리고 북한 뭐 작가들 이런 그림 이런 것을 쓰고 있는 쓰면서 이 책자를 팔고 전시를 하고 있는 이런 활동 여기에서 받아낸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원에다가 공탁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국군 포로들이 돈을 배상금을 못 빼가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참 총리 비서실장까지 하고 식사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돈을 맡겨놓고요. 소유권자가 절차를 거쳐 찾아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탁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국고에 기속되는데요. 이미 10년이 넘은 이 돈을 재공탁하면서까지 지금 23억 원 절대 단 한 푼도 안 내주려고 즉 이 보상을 손해배상을 안 해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임종석이 이런 것도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년 선거에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2008년도 대북 송금이 금지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해서 얼마를 보낸 줄 아십니까? 무려 7억 9천만 원 8억 원 정도를 북한에 보내고 지금 23억 원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억 원 돈 이거 안 내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효옥 전 의원이 지금 페북에 입장을 하나 냈어요. 왜 그러냐면 고민정의가 다시 SNS 활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고민정의의 SNS 활동에 대해서 이 고민정의는 이미 우리 보수 우파의 보배다. 변함없이 좀 그런 활동을 계속해 달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고민정의가 지난 16일 날 뭘 올렸냐면 이 하버드대 교수인 샌델 교수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이 번역책이죠. 여기에 이 책을 인용해서 이준석 대표의 공정 개념을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그랬잖아요. 고민정의의 이 함량은 이미 다 본전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계속 해달라. 제가 바로 어젯밤에 그런 이 보도를 했는데요. 마치 전효국 의원하고 저하고 꼭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요.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고 써있느냐. 포안이 웃자고 쓴 글 같은데 진짜 딴 나라 사나 본다. 이 나라가 지금 문재인의 무능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광주 카페 자영업자도 문재인 심판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민정씨는 우리 보수파의 보배다. 추미애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는 아끼고 있다. 그런데 충고하자면 괜히 잘 모르는 이야기를 아슬아슬하게 SNS에는 올리지 말아라. 민정씨 콘텐츠 통장은 마통이다. 즉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 민정씨가 SNS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당원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단다. 그러면서요. 그냥 변함없이 갬성하세요. 부득해 안고 울고 책 읽는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처자고 그게 어울려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민정의가요, 뭐라고 이 페북에 글을 올렸냐면 샌델 교수 하버드대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냐? 민주정치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다 건실한 정치 담론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공통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니까 능력주의, 실력주의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많은 또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상직 의원을 도운 전주시 의회 이미숙 부의장이 있는데요. 이상직 의원이 지금 법정 뭐라고 그럴까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당선 무효형. 바로 어제 일입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니까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이 활동과 관련된 이미숙 부의장, 이미숙 부의장도 징역 4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재판정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화장실로 도망가가지고 화장실에서 1시간씩이나 있으면서 언론인을 피했던 사람이 바로 이미숙이다. 참 이걸 보면 왜 안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겁나서 안 나왔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의원들, 이 기자들이 유권자인 시민에게 한마디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느냐.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옆에 있는 동료 의원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에서 결국은 아무 말도 없이 화장실을 떠났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구의원의 시의원의 한 행태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